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렌 분노 조절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했을 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일으킨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는다. 또 자신이 잘못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 때문에 험한 말을 들은 것이라면 그건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 경우 상대가 쉽게 상처 입는 말을 던지는 경우라면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해봤자 오히려 분노만 더 일으킬 뿐입니다. 관계 절단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그 대상이 상사나 가족인 경우 해소되지 못한 분노도 풀지 못하고 증오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 전에 상대방이 자신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그 자리에 마침 본인이 있었다. 또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 그랬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므로 꼭 당신을 해치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이 일으킨 문제는 상대방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신이 왜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설령 모난 성격의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진짜 화를 내봤자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대로 행동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되면 자신을 괴롭힐 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라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면 복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이성과 통제력을 빼앗아가고 한번 분노에 빠지면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극단적으로 변해 분노의 대상을 배제하기 전까지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살인사건 중에 계획적인 살인보다 우발적인 살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그 반증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복수귀들의 복수심 역시 극한의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배제를 위해서라면 가로막는 것을 공격한다. 분노에 빠지면 설령 큰 피해를 입고 생존의 위험이 닥치는 상황에 도달하여도 그것을 무시하게 만든다. 즉 분노는 생존 본능 역시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보는 욱하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욱하는 사람, 분노 폭발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변의 평가는 복수할 힘도 없는 약해 빠진 사람이라서 계속 괴롭혀도 절대로 복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한 표정 표현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보통 결과는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건드린 희생자가 그 전에 건드린 모든 잘못을 폭발적으로 복수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생기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욱하는 사람은 범죄 등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 저 사람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왜 저 사람은 계속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격리당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피해자는 극히 드뭅니다. 이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범죄를 통해 자신에게 저항할 거라고 거의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는 협상의 수단으로 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를 간다거나 부들부들 떤다거나 화난 표정을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두려워하지만 상대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두려워하기보다는 보통 우습다고 여기면서 더욱 깔보거나 은따를 시켜버립니다. 복수를 하려면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부숴야 합니다. 원래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겁이 없어집니다. 비알코리아 사건을 보면 상대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고 덮고 책임을 돌리는 경우를 보였습니다. 범죄나 재산 손실로 이어질 경우 1년에 3번 이상 욱하는 기질로 인해 사고를 떨어뜨린다면 간헐적 폭발 장애를 의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폭행, 상해, 살인, 욕설, 물건 때려부수기 등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제 이 장애를 겪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인데요. 분노의 인지 도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의 유발은 저 대상이 나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으니 저것을 파괴하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공포와 분노는 기쁨과 슬픔만큼이나 서로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방어기제인 공포와 달리 분노는 적극적인
공격 기제에 해당하지요.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보다 센 놈 앞에서는 조절된다는 유머가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공감을 받는데요. 뇌의 이상, 발달 이상, 호천적 상해 이상, 전두엽 부상 포함 등이 발견될 정도의 진짜 분노 조절 장애자는 말 그대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습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인 사람들은 앞뒤의 상황을 생각지 않고 발작적 분노를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해서도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들이 액팅아웃을 일으킬 때는 다른 두 사람의 보조자가 달라붙어야 안전하게 제지되기도 합니다. 만일 남들보다 분노를 자주 느낀다면 자신이 지나치게 옹졸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인지도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 확고한 가치관이 있죠. 이 기준은 매우 이분법적이라서 옳고 그름만 있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사회 통념과 매우 극단적입니다. 둘째, 이 기준을 타인도 눈치껏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눈치껏 이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면 화를 내지요. 타인이 이 기준을 몰라서 직접 자신이 말해줘야 한다면 더 화가 납니다. 타인이 자신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화가 난다는 것이죠. 또한 타인이 자신의 기준을 꼬치꼬치 반박하면 미칠 듯이 화를 냅니다. 자신을 비난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반발하는 것인데도 타인을 향해 너는 나를 공격하고 모욕을 줬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셋째, 자신이 가진 기준을 어긴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직접 응징하고 처벌하고자 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가능성, 당신이 운이 나빴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악의를 품고 자신의 기준을 무시했다는 망상에서 사로잡힙니다. 얘가 날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날 괴롭히고 싶은 건가? 일부러 그런 게 뻔해. 아이, 고의가 다분해. 내가 미워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날 우습게 봐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들이지요. 또한 아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노의 인지도식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첫째,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내 성격은 착하고 좋은 편이라고 자부한다. 나는 상대에게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분노할 일이 많으며 나와 싸우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둘째, 하지만 다 이해한다고 쳐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셋째, 적이 있을 때 그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일 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다른 곳에서 잘못한 것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퍼뜨리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내 편을 모아서 그 악의적인 적에게 다 함께 적대한다라는 방식이죠. 인지도식이 문제가 있다면 환경을 바꿔도 분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겐 아무짝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잡무만 떠넘긴다.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책임이 막중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쉬운 일을 맡기든 어려운 일을 맡기든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스스로 인지도식을 바꾸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나 심리학자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노를 인지도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분노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나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